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올 한 해의 그 운영 방침에 대해서 구호 제창하는데요. 이해와 참여 나눔을 통한 가치를 실현하고요. 원칙과 일관성을 기반한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함께하는 가치로 끊임없는 변화로 새롭게 네. 오늘 36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것 같기도 한데요. 횟수로 따지면 꽤 이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회째 될 때 우리 이사라 과장님이나 농담이고요. 누가 이렇게 제 뒤를 이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하면 뭐 자기 자신이 굉장히 성장하는 것 같아요. 보는 안목도 넓어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IT 같은 굉장히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일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일을 합니다. 그러한 일하는 방식들을 전통적인 산업인 이 축산업에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얻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두 기사를 엮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제목은 이거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Speed Do 생산성을 높이고 이제 이 시대가 굉장히 변했기 때문에요. 속도감 있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날 지난번에 매티네 글로벌이라는 한국 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최한 세미나가 있는데요. 어떤 세미나냐면 IT 기업들이 크라우딩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계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호페 이사, 구글에 있는 호페 이사가 우리 구글에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일하는 방식은 어떠냐면 철저한 개입 대신에 빠르게 실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인 구글은 현재 속도의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속도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 이 4차 산업의 혁명 시대에 적합한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고 업무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그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 문화와 업무 방식을 바꿈으로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또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세계경제포럼과 액센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IT 기업들이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잘 이해하는 기업과 잘 못하는 기업 사이의 차이점이 뭔가 보니까 디지털 전환을 잘 이해하고 그걸 실행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는 기업보다 26%나 훨씬 더 성과가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기업들이 스피드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요. IT 기업에서는 빠른 속도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크라우딩 컴퓨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우딩 컴퓨터를 통해서 속도의 경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크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잘 아시는데 이 용어를 다시 한번 제가 네이버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크라우드 컴퓨터라는 것은 정보 처리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인 것은 뭐냐면 빅데이터를 처리했을 때 흩어져 있는 많은 컴퓨터에서 이렇게 분산된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라우딩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알파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2년 전에 이세돌 하고 바둑을 떴는데 한 수 한 수 뜰 때마다 굉장히 긴장을 했던 그 순간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알파고가 어떻게 한 수를 뚜었냐? 그 뒤에 배후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CPU 1200개의 CPU가 있었고 그래픽 처리 장치 176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컴퓨터가 몇 대가 작동했느냐면 100대가 1000대가 작동을 해가지고 알파고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이세돌이가 한 수 딱 뚜었을 때 알파고가 다음 수를 뚜는 장면을 이렇게 연출하는 데 있어서 이 뒤에 크라우딩 컴퓨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라우딩 컴퓨터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해서 아마 우리도 앞으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지면 이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일을 처리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크라우딩 컴퓨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사지는 않고 어떻게 구매를 하는 대신에 빌려가지고 쓰는 시스템을 크라우딩 컴퓨터라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를 빌려서 쓰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받게 되고요. 플랫폼 서비스를 받게 되면 크라우딩 컴퓨터를 통해서 이거 플랫폼 서비스를 받고 인프라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인프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글로벌 IT 기업과 컨설팅 업체들은 크라우딩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그냥 시설물로 이렇게 단순한 인프라스트럭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직 문화의 관점에서 봐야만이 진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라우딩 컴퓨터 시스템 전제하에서 이제 호페 이사가 지난 세미나에서 구글에서 일하는 방식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크라우딩 컴퓨터 개념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호페 이사는 구글에서 어떻게 일하냐면 크라우딩 컴퓨터를 이제 비롯한 디지털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끝나고 속도의 경제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풀이해놨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성공한 기업들은 어때요? 규모의 경제를 잘 해왔기 때문에 그걸 활용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성공을 많이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속도가 중요해진 시대에서는 대기업이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번 신문기사를 읽고 그것을 3번, 4번, 10번씩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익히면서 느꼈던 것은 굉장히 저에게 굉장히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유바도 대학병원을 능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속도의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대학병원을 능가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IT 기업들이 속도의 경제를 통해서 이렇게 규모의 경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기존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왜? 철저히 계획하고 실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빠른 실험을 하게 되려면 기존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기존의 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팀원들하고 조직 내 구성원들 간에 리더들 간에 일을 할 때 있어서 굉장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조직 내 심리적인 장벽부터 해결하는 것이 이제 최우선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이제는 된다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이제 속도의 경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의 경제 시대의 조직 문화는 규모의 경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할 때 어때요? 실패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변수도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실행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계획이 딱 완전히 최적화가 이루어졌을 때 열동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데 결과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으면 규모의 경제에서는 그걸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모의 경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는 개선과 증진의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제 속도의 경제에서는 어떻게 나가냐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실험을 해요. 그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해보고요. 그것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의 변화를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속도를 통해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고 혁신함으로 해서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적 혁신을 해가지고 남들이 하고 있지 않을 때 기회를 잡아가지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속도의 경제입니다. 제 유바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합치고 마음을 합친다고 하면 이 속도의 경제를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미나에서 액센추어의 회사에 속한 노드 호슨 박사가 이 크라우딩 컴퓨터 시스템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넷플릭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 아세요? 요즘 버스 이렇게 타고 다니면 넷플릭스 옥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서 영화를 다운해가지고 보는 회사를 넷플릭스라고 스트리밍이라고 정확하게 하죠. 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빠른 속도를 강점으로 두각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는 클라우드에서 탄생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넷플릭스는 일주일에 영화를 3편, 4편이라면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일주일에 3편씩 이렇게 자기 서버에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클라우드에서 탄생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T 기업들이 크라우딩 시스템을 통해서 신규 사업 개발을 통해서 속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핵심 사업에서 머물지 않고요. 빠른 실험과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죠? 알리바바와 아마존이죠. 그들이 전자상거래 회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자회사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IT 기업들의 특성은 이제 속도의 경제를 통해서 가설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T 기업들은 이제는 더 이상 최적화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웹, 배달 웹 같은 것을 빠르게 창출해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사업을 하는데 속도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사업과 시스템을 건드리면 위험하다는 사고부터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T 기업의 속도 경제와 동시에 IT 기술을 이렇게 전통적인 기업인 아그리 슈퍼 를 도입을 함으로 해서 이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또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그로 슈퍼는 칠레의 농축산 기업입니다. 모든 기업이 다 그랬지만 처음부터는 규모가 크고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아그로 슈퍼는 1955년 칠레 산티아고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병아리 몇 마리 가지고 양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돼지, 닭고기, 칠면조, 연어, 가공류 등으로 생산을 하면서 세계 최대의 축산기업과 식품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를 간략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현 매출이 2조 4천억 원이고 아그로 슈퍼라고 하면 우리가 단번에 딱 기억에 남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국에 수입되는 삼겹살의 90%가 이 회사를 통해서 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율이 17%고요. 지금 10년 연속 세계에서 1위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방문한 디아스 상품 총괄 책임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좀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의 첫 대머리 기사가 뭐냐면 돈육 생산성의 10년째 세계 1위의 비결은 60년 동안 공들인 축적된 데이터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들의 생산성을 높임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화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아스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당신네들은 생산성 극대화를 하셨는지에 대한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그리슈퍼 기업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첫 번째는 수직 계열화를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수직 계열화 이루었다는 것은 가축 사료를 생산한 기업이 있고 사육하는 기업이 있고 도축을 직접 하는 기업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돼지 한 마리에서 새끼를 얼마나 잘 까는지 그런 자회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슈퍼는 보면 모든 한 마리당 생산량이 세계에서 최대 수준의 기업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연속 똑같은 가축을 사용하는 데서도 다른 기업보다 훨씬 많은 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 땅콩으로 콩으로 식물 고기로 대체하는 산업들이 굉장히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당신의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주 참 많은 CEO들이 이렇게 하는 대답이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소비자의 취향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비자의 취향은 반영해서 상품의 질을 높이고 기술을 높임으로 해서 이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기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데이터가 모든 산업에서 활용되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데 그러면 축산업 식품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아스라는 분이 명언을 남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서 가장 남아도는 자원은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아스는 이 아그로슈퍼가 빅데이터가 유행하기 전부터 기업의 경영 철학이 뭐냐면 최종 결정을 잘 내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잘 활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계 시작할 때부터 병아리 하나하나의 그런 습성이라든지 최적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데이터를 모음으로 해서 60년 동안 그것을 활용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터넷이 IT 기술이 발달되면서 8, 9년 전부터 효율성을 더 극대화를 높이기 위해서 어땠냐면 이제 데이터와 수학적 알고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 마케팅 부서에서도 이제 어떻게 제품을 출시할 것인지 이 데이터를 이용했고요. 그것을 잘 떠받치기 위해서 혁신 부서와 데이터 전담팀도 따로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수학적 알고리즘을 어떻게 생산 높이는지에 대해서 다시 기자가 여쭤보니까 아그리슈퍼는 이렇게 오랫동안 측정을 굉장히 중요시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어떤 측정을 하냐면 여기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축의 사육과 생산 도축 과정에서 그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서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파악하고 이 모든 데이터 하나하나를 측정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60년 동안 매일 해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 상품 총괄 책임자가 하는 이야기가 솔직한 부분이 제가 이 데이터를,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솔직함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그리슈퍼는 나아가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각각 관리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 하나하나를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결정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용을 통해서 아그리슈퍼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하나하나를 통해서 생산적 측면에서 더욱더 세밀한 정량화가 가능하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선을 하고요. 사전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T 인력들이라든지 우수한 인재들이 아그리슈퍼에 이렇게 젊은 인재들이 많이 오느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하다고. 왜? 회사가 규모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많이 올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식품 산업에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엔터테인먼트의 산업의 성적을 띠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에 가면 텔레비전 켜면 제일 많이 보는 채널이 뭐죠? 먹는 채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수요 미식회라든지 하루에 삼시세끼 이런 등등의 그런 식품 산업이 이제는 엔터테인먼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비전도 달라졌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인재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화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젊은 프로그래머도 많이 등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아그리슈퍼 같은 축산기업이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혹시 블록체인을 통해서 월마트와 상호 어떤 연계성이 없느냐고 하니까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그리슈퍼는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직 통합 체계를 이루면서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이력을 추적이 가능하고 한국에 들어온 삼겹살을 이렇게 라벨만 딱 이렇게 찍어도 누가 생산했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통업체들이 지금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추적 시스템과 관련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그리슈퍼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시스템을 좀 더 정교화하고 난 뒤에 이제 많은 유통업체와 이런 블록체인 품질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공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뭐죠? 가상화폐죠.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의 일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학회에 가가지고 메디블록이라는 회사의 그런 리더 중에 한 분이 강의하러 온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이력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두 분 다 공학도이고 친한 친구라고 그럽니다. 한 분은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한 분은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들어와서 의사의 길을 가면서 자기 옛날에 배웠던 공대 기술을 이용해서 메디블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메디블록은 뭐냐면 이전에 모든 정보를 병원과 의사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환자 개개인이 그 정보를 풀어내므로 해서 모든 개개인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만드는 것이 메디블록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자기 개인의 병력이라든지 모든 소견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했을 때 어떻게 보상하냐면 가상화폐로 보상을 해줘요. 올려주면 토큰을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 시장이 300억 원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게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아그리슈퍼에서 품질 관리를 위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유통업체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에도 앞으로 이런 블록체인화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가고 있는데 이 공유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의 그런 시스템에 굉장히 파장이 클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메디블록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그리슈퍼가 미국과의 FTA를 통해서 그 대형 축산 기업들과 식품 기업들과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고 하니까
여기서 디아스 품질관리 최고위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축산식품 기업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우리 같은 회사는 이제 글로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그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부위 중에서 아그리 슈퍼가 제일 잘하는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다른 아까 전에 보면 육류 대체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과 연합하든가 안 그러면 작은 기업들과도 연합을 하면서 규모화를 통해서 이렇게 경쟁력을 갖고 또 기술력을 강화를 위해서 투자에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은 이까지예요. 아주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그리 슈퍼가 축산 기업으로서 세계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1955년도부터 양계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목표를 한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는 거죠. 그들의 목표였고 숙제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데이터 활용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IT 기술이 발전되니까 정교한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시작했죠. IT 기술과 접목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축산 기업들이 전혀 갖지 못한 그러한 기술들을 활용하니까 그들은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메이오 클리닉에 대해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북동쪽에 위치한 메이오 클리닉에 그 인구 10만밖에 안 되는 추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환자분들이 매년 그 병원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메이오의 그 핵심 가치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기술 투자에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 예로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쭉 프로세스 따라서 우리가 진료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투자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예약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협진을 통해서 전자 차트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의사들이 자기 테이블에서 같은 화면을 가지고 한 환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일 진료해가지고 당일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잘 만들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메이오 클리닉이나 아그리 슈퍼나 똑같은 원리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고의 생산성을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 슈퍼는 이렇게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전국 기술 기업이나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그런 패션 기업에서만 생각하고 있던 전유물로 여겼던 이런 IT 기술을 얻어 축산 기업에 도용함으로 해서 그들이 세계 최고의 그런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강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와 수학적 알고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들이 매일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했죠.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 가지고 그 과정을 세밀하게 이렇게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데이터와 수학적 알고리즘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죠. 그 조직도 이제 역량을 강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생산 효율성 부서가 만들어져서 수집한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의미 있는 발견이 있을 때 신제품으로 바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지원을 담당하는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혁신팀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유바에서도 이제 몇 개월 전부터 부원장님이 혁신위원회 팀을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바도 이렇게 생산성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유바가 한 단계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 상업부문 총괄 책임자가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명언을 남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데이터는 기업에서 가장 남아도는 자원이다. 매일의 업무로 축적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결정을 내려야 된다. 여기서 명언은 데이터는 기업에서 가장 남아도는 자원입니다. 공중에 픽픽픽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유바는 어떤 데이터들이 남아돌고 있느냐, 공중에 떠돌고 있느냐, 원무부서, 내과 성형센터, 외래각청, 각 위원회 줄기세포센터, 경총부서, 검진센터, 병동 수술실, 해피콜센터, 여기에 아마 수많은 데이터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으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이제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부까지 제가 적어놨죠.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고객의 필요를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람으로 채울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고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뛰어난 재무 구조도 자연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예측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가 있다면 하루에 오는 외래 환자분들의 특성이 어떻다. 그러면 우리가 CT를 도입했을 때 하루에 몇 명 할 수 있다. 하루에 20명 정도 할 수 있다. 이러면 우리가 바로 CT를 도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활용을 이제는 좀 더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니까 병원 성장 속도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투자에 대해서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회사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가 활용하는 능력도 가지게 된다면 아마 곧 이제 한 사람이 10사람, 10사람이 100사람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제프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요? 아마존 회장입니다. 대머리 된 아저씨예요. 제프 베조스죠. 이 사람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사업 확장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제 눈에 또 띄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자신이 잘하는 것을 파악한 다음 자신의 기술에 의존해서 확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 알아낸 다음 비록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할지라도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저희 유바는 첫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 유바가 다음 단계로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이제 뭔가 응용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 기술을 통해서 그들의 니즈를 다시 채울 수 있는 우리 유바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유바에 지금 각 부서별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남아 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잘 모으고 분석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해가지고 현장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환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측정해서 의료진이나 팀원들 모두가 합심해가지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업무에 축적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유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MBA 36회 강의를 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저도 여러 번 읽으면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